주진우, 서초동 촛불 집회 현장에서 제가 통화를 했었는데 조 전 장관이 말을 잇지 못할 정도였다. 조 전 장관이 이 상황이 너무 고맙다. 국민들이 너무 위대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무섭다라고도 했습니다. 감격하는 동시에 이제는 짐을 내려놓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주진우 기자는 조국 장관이 촛불 집회를 보고 본인에게는 감동도 되고 내가 할 바를 다 한 것 같다. 이제는 시민들이 이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동시에 불러일으킨 게 결정적이었다고 사회자인 김어준 님이 분석하자 저도 그렇게 본다. 첫 번째 촛불 집회 때로 결심한 것 같다고 공감을 표했습니다. 아내분 관련해서도 너무 슬퍼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 보도 관련해서 윤 총장 도와달라. 주진우 기자는 한겨레 기사 관련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며 뒷이야기도 공개했는데요. 주진우, 청와대도 법무부도 후속 보도가 나올 테니 지금 이야기하는 건 위험하다고 했는데 조 전 장관이 직접 나서서 청와대와 법무부를 설득했다. 윤 총장이 상관없는데 이렇게 당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바로 메시지를 냈다. 조국 장관이 저한테도 윤 총장 건은 깔끔하게 정리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하면서 윤 총장을 도와달라고 이야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진우 기자의 이 부분 이야기 들으니 더 먹먹해집니다. 어제 방배동 엘리베이터 장관님 뒷모습을 담은 기사를 봤는데요. 그 모습이 더 아련해집니다. 김어준 님도 주진우 님도 방송에서 언급했듯이 너무 착한 분, 그분이 바로 조국 장관님이었습니다. 윤 총장을 도와달라. 조국 장관님이 이 말씀 숙연해집니다. 민주당 분위기는 조국 장관님 국면에서 노무현 대통령님을 떠올렸던 우리들은 한편으로는 여권에 대응해 답답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모두 비슷한 마음의 글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중도층이 돌아서기 전에 당원들이 돌아서겠다. 어쩜 열린 우리당 때와 한치의 오차도 없나. 이번엔 대통령이 아니라 장관이라서 만족하고 감사해야 하느냐란 게시글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관련해서 김종민 의원은 당원들의 불만을 이해한다. 우리도 기분이 엉망인데 당원들은 더 하지 않겠느냐. 홍익표 대변인, 제가 이 대표를 가장 옆에서 모셨고 계속 당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당 지도부는 단 한 번도 조 전 장관 낙마에 대해 입장을 논의해보거나 입장을 결정해본 적이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JTBC 손석희 앵커 브리핑, 이제 그만 넣어두자. 14일 JTBC 앵커 브리핑을 잠시 보다가 좀 의외의 내용이 담겨서 전해드립니다. 몸살인 게 보였었는데요. 기다렸다는 듯이 서치 이야기를 하고 다름을 인정하려고 합니다. 손석희, 우리가 그걸 몰라서 등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인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우리는 일상의 삶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물러난 그는 무슨 생각을 한 것일까? 아마도 그의 생각에 이 모든 다름을 안고 가겠다는 뜻이 담긴 것이라면 우리는 그의 물러남의 가치를 존중해줘야 하는 것이 아닐까? 셔츠는 이제 그만 넣어두자. 이런 의견을 돌아보게 됩니다. JTBC 기사 논란이 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남들을 그렇게 비판하면서 언제나 자신들에 대한 반성은 없고 유체이탈 화법으로 고귀한 척하는 모습이 안타깝다. 새벽공기님, 손석희 씨 한 가지만 묻고 싶었는데 정말 조국 장관과 그 가족을 향한 검찰의 행태가 정당하고 문제없다고 생각하는지요? 그래서 JTBC의 보도가 그랬던 거요? 무명 선생님, 무슨 순수한 척 아직도 앵커 브리핑까지 하고 있나? 순수함과 진실함을 잃어버린 말은 공허하게 홍에 울려 퍼진 의미 없는 메아리같이 허상뿐이라는 것을 목도하면서 이 사실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아무튼 조국 장관님이 사퇴하신 날 이런 브리핑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관대하다? 이런 관점인가요? 이번 사태로 언론에 대해서 국민들은 세세하게 제대로 알게 됐을 것입니다. 유시민 작가, 머쓱할 일도 없다. 제 할 일을 하고 있다. 조국 장관님 사퇴 관련해 유시민 작가님 의견도 궁금했었는데요. 조금 전에 나와서 전해드립니다. 유시민, 조정 장관이 사퇴한 것에 대해 제가 멘붕이라고 하는데 제가 방송을 매일 하는 게 아니지 않나. 말할 때도 없고 조 장관은 사퇴했지만 검찰 수사는 계속되고 언론 왜곡 보도도 계속된다. 제가 할 일은 언론, 검찰 문제에 대해 사실 탐사를 하고 드러나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 저는 멘붕에 빠지지도 않았고 머쓱할 일도 없다. 제 할 일을 하고 있다. 조만간 조국 장관이 이웃에 살기 때문에 이제 교수다. 원래 나한테 밥을 사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래서 내가 사줘야 할 것 같다. 그 상태다. 사태 관련해서는 나도 그날 알았다. 남들 알 때 알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언론 왜곡 보도에도 대응하셔야 하고 사실 탐사도 해야 하고 할 일을 하시는 모습 역시 유시민 작가님답습니다. 두 분이 밥 드시는 모습 꼭 보고 싶습니다. 손석희 앵커가 넣어두자고 했다면 유시민 작가님은 머쓱할 일도 없다. 제 할 일을 하고 있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이문정 부장검사의 일침. 이문정, 결국 장관 교체에 성공했다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는데요. 늘공, 직업공무원과 어공, 어쩌다 공무원의 대결은 대개 늘공의 승리로 끝난다. 단어 하나하나 맞는 말입니다. 이문정, 타켓을 향해 신속하게 치고 들어가는 검찰권의 속도와 강도를 그 누가 견뎌낼 수 있을까? 대결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기에 오늘자 속보에 그리 놀라지 않았다. 썰전 이철희 의원의 울림. 비례대표 이철희 의원이 15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는데요. 그 기류는 예전부터 감지되긴 했지만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하니 안타깝습니다. 이철희 의원님은 조국 장관님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철희, 조국 전 장관이 외롭지 않으면 좋겠다. 그에게 주어졌던 기대와 더불어 불만도 저는 수긍한다. 그러나 개인 욕심 때문에 버텨냈다고 생각지 않는다. 검찰개혁의 마중물이 되기 위한 인내였다고 믿는다. 검찰개혁은 꼭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은 이철희 의원님 같은 분을 필요로 하는데 이런 때일수록 의원님 같은 분이 좀 더 힘을 내주셔야 하는데 말입니다. 다시 썰전이나 정치 평론가로서 그 길을 또 멋지게 가실 것 같다 차마 잡지는 못하겠습니다. 다시 TV에서 수준 낮은 보수 패널과 입씨름을 해야 하는 게 안타깝긴 합니다. 나름 철학, 신조 그리고 논리력에 더한 차분하고 조리 있는 언변, 정치권에서 찾기 힘든 인재입니다. 이 와중에 금태섭 검찰의 존재 이유가 경찰의 인권 침해, 권한 남용을 막는 것이다. 특수부 전국에 3개 남기는 마당에 수사지휘권을 줄이는 방안은 재검토. 이번 영장 심사는 23일 개사일에 하였으나 영장 발부는 가람법사 예상대로 자정을 넘겨서 오늘 새벽 즉 24일 갑오일에 발부된 것입니다. 자, 이제 검찰 수사는 조국 교수에게로 향할 것으로 다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조국은 안전할 것인가? 조국 사주를 한 번 더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계묘생, 병진월, 기묘일까지는 뭐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오늘은 시간을 경호시로 보겠습니다. 경호시로 보는 근거는 이분이 대학 교수로 많은 명성을 얻었으며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적인 시각과 은행 불일치를 그간의 행적을 보면은 이 사주에 반드시 상관이 있어야 된다. 상관이 있어야 되는데 시간을 빼고 보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상관이 나타날 것이다 해서 경호시로 봅니다. 경금이 상관이죠. 그리고 그래도 대학 교수와 청와대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까지 직을 맡았으니 이 기토 일간이 뿌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이 시간을 빼고 나면은 이런 사주로는 어렵다 해서 적어도 나의 뿌리가 강하게 받쳐지는 경호시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주의 용신은 병화인데 병화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진토 위에 타가지고 습목이 목생화 해주기가 어렵습니다. 개수가 있고 하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장관까지 올랐으니까 발복한 거죠. 그래서 용신의 뿌리가 오화가 이렇게 강력한 뿌리가 되어서 나를 생해주니까 관운을 입었다. 그리고 또 사주의 지지에 보면은 묘진 이게 목입니다. 목은 관살입니다. 관살. 그래서 가장 힘 있는 자리에 목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관살이 태양하다. 관살이 태양에서 나를 공격하면 이건 무너집니다. 이걸 살려주는 게 오화입니다. 자, 목생화 하생토 식이 주니까 살인상생하는 사주가 되어서 관운을 잇게 되는 사주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며칠 안 됐지만 장관까지 갔다. 그래서 경술시가 맞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분의 대운은 57세로 술토 대운입니다. 술토는 토는 토인데 신정무 자갈밭입니다. 농사를 짓기가 어려운 자갈밭인데 이 대운이 지금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면은 이렇게 오술로 불로 변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기운을 막 실어줍니다. 그리고 불이 상관을 막 부추깁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날뛰는 거죠. 법도 이 사람 앞에서는 무뎌지는 겁니다. 그리고 묘술 이렇게 또 합을 합니다. 합을 하면 이게 자식이죠. 자식. 묘술 관직도 되고 자식도 되고 다 꼼짝 못하게 묶습니다. 자식. 합으로 손발을 묶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기토의 근거지가 월지인데 월지의 진토와 이렇게 진술충을 합니다. 충을 하면은 나의 근거지 이 나무가 잘 자라기 농사 짓기 좋은 땅이 이 박토가 와서 충을 하니까 내 자신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10월달 운을 보겠습니다. 10월달 운은 기토와 갑목이 갑기 합을 합니다. 합을 하면서 이 상관과 갑경충을 합니다. 복잡하죠. 충을 하고 하니까 상관이 더 날뛰기 쉽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운의 술토와 마찬가지로 이게 또 10월 달에 술토가 수로하고 묘술하고 진술충하니까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이분이 동생이 또 문제가 됐죠. 근데 1차에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럼 2차에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10월 달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보면은 이분의 동생을 보면은 이게 형제인데 나의 위에 있으니까 동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중 병기정 이 기토가 이게 동생입니다. 내 밑에 있으니까 동생입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갑목과 요렇게 합을 합니다.
합을 하니까 꼼짝 말아라 하고 묵죠. 그리고 이 오술 이렇게 합을 하니까 이 기토가 좋은 땅이 바짝 말라서 쓰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아마 갑술달은 10월 양력으로 10월 8일부터 양력으로 11월 7일까지인데 이 사이에 구속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국 자신도 아까 설명대로 10월달이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다음 달 11월달 보겠습니다. 11월달 보면은 그 전에 조국 자신도 이 시기에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 다음에 11월달에 기소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을목이 기토를 이게 편관, 이거는 사정없이 나를 치는 겁니다. 편관이고 이 해수가 또 이렇게 해묘 내 안전자리, 내 조상자리 다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해수와 내 근거지 진토가 원진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원망과 미움을 받고 있지만은 11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작용이 일어난다. 그리고 또 기문관살입니다. 기문관살은 귀신이 통하는 문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다. 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상관이죠. 상관을 이렇게 묶어버립니다. 을경으로 합을 해가지고 묶으면 상관의 작용이 꼼짝을 못합니다. 자, 이분이 평소에 말을 너무 잘하죠. 그런데 말문이 막히게 됩니다. 다음 달에는 더 그렇다. 이 달에도 각경충을 하니까 지금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다음 달에도 더 어려워진다. 자,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도 조국 교수도 검찰 조사를 받고 구속이 될 것이냐, 그런 것도 또 관심사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조국 교수의 그 혐의는 부인이 받고 있는 11가지 중에서 4가지 정도의 공모관계로 혐의를 받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12월이 병자달입니다. 병자. 여기는 안 적었지만은 12월이 병자니까 이 병화는 그래도 용신운이니까 11월에 기소는 되더라도 12월달 이런 운기의 흐름으로 봐서 금년에는 구속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2020년 경자년입니다. 경자년 또 안 좋습니다. 자, 경금이 이 용신과 변경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상관 자리와 좌우충을 합니다. 좌우충을 하니까